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슈노TV 주부성공 도우미 슈퍼노마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뭔가 좀 다르죠? 그동안과 다르죠? 지금이 새벽 3시예요. 네, 일어난 시간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하느라고 네, 이제 요거 올리고 잘 거예요. 완성하고 올리고 잘 건데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이제 좀 변화를 주고 좀 저도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새롭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이제 요 뒤에 배경으로 제 얼굴이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저는 많이 보셨잖아요. 볼 만큼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잠시만요. 짠! 어머, 신기하죠? 네. 작게 나와서 저도 좀 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힘을 빼고 영상을 저희가 이제 찍어서 여러분께 이제 좋은 정보를 이제 많이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블로그 초보자가 꼭 봐야 할 블로그 저품질을 피하는 방법, 7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슈노TV에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슈노TV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런데, 우리 슈노랑 가족분들이 거의 다 초보세요. 초보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팅을 하는데 꼭 알고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아이고, 잠시만요. 알람이 울리네. 네, 꼭 중요한 것이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 저품질 피하는 중요한 7가지 방법이에요.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꼭 참고해서 소중한 블로그를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짠! 자, 블로그 저품질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저품질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네이버가 스팸성 블로그로 인식을 해서 노출된 모든 포스팅을 한꺼번에 확 비노출시키거나 검색이 안 되는 거죠. 또는 순위를 확 하락시키는 걸 블로그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을 넣어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모든 글이 다 그렇게 되면 저품질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저품질이 되면 우리가 블로그를 얼마나 자식처럼 아끼고 매일매일 힘겹게 일일 포스팅을 하면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저품질이 돼서 블로그의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심해서 블로그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좀 성의껏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링크를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블로그 글 쓰실 때 링크 잘 하시죠? 링크 사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외부 링크, 그러니까 모든 글에 막 똑같은 링크, 보통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글을 계속적으로 우리 뭐 글 쓸 때마다 그 링크를 계속적으로 똑같은 걸 다루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 쓰고 우리의 이제 다른 글을 읽으라고 함께 보면 좋다고 해가지고 글을 아래 막 10개 이상 막 이렇게 다시는 분들 계세요. 링크를. 그것도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3개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서 이거는 지키셔가지고 이게 많이 하는 실수 같아요. 이게 모르니까 당연히 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아셨으니까. 두 번째, 개인정보 노출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이름, 특히 이것도 홍보하시는 분들, 이름, 이게 업체 홍보하느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명함 노출까지 다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 복사해서 붙이는 거.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퍼온 글을 복사해서 바로 붙이는데 막 이렇게 막 긴 글을 복사해서 붙이고 또 막 이렇게 하다 조금 쓰다가 내가 쓰다가 또 이만큼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 네이버 로봇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인식을 해서 이것도 저품질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정보성 글을 쓸 때
그런 거는 뭐 내 생각을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글들을 많이 참조를 하는데 그거를 조합해서 나의 글로 소화해서 직접 작성을 하는 거죠. 손은 많이 가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성의 있는 글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뭐가 딱딱 걸려가지고 저품질의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복부 조심. 그리고 네 번째, 단기간에 많은 글을 쭈루루룩 포스팅하는 거. 이건 절대 안 된다고요. 이것도 우리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 간격이 얼마 되지 않게 여러 개 글을 포스팅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막 일일 포스팅을 하는데 막 바빠서 막 그동안에는 포스팅도 막 짧게 제대로 못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 많은 날이 있죠. 그럴 때 또 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두 개, 세 개를 작성해가지고 바로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임시 저장했던 글들을 하는 김에 오늘은 뭐 두 개, 세 개 그냥 많이 해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연달아서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장했던 글들을 마무리만 지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네이버가 로봇이 이 사람이 제대로 쓴 글이 아니다. 이게 복사해서 붙인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막 두 개, 세 개 포스팅하지 마시고요. 임시 저장을 해놓으셨다가 어떤 날 막 포스팅 못하게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뭐 바로 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일 예약 발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 꼭 하고 싶다. 나는 내일 뭐 할 것도 많아. 그러면 오늘 오후에 발행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시간 간격을 두고서 발행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내가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썼는데 정말 내가 쓴 건데 오히려 지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키워드의 주의사항이에요. 제목 키워드를 본문에 우리가 이게 한 중복 사용을 할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그걸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3개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3개, 5개 정도 적당한 것 같고요. 5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내가 5개 이상을 썼는지 어떻게 알아? 안 쓴 것 같긴 한데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하는 방법, 팁을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본문을 딱 놔두시고 거기다가 열어 놓으시고 자 컨트롤하고 F를 누르세요. 같이. 그러면 이제 그 키워드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는 키워드면 블로그 딱 치면 제 본문에 블로그란 글씨가 이렇게 튀어요. 노란 색깔로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튀게 나오니까 확인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포스팅을 삭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쓴 글이 누락이 됐어. 그런데 스팸 문서로 인식이 돼버린 거죠, 네이버에서요. 그래서 누락이 발생한 포스팅을 기분 나빠. 삭제를 해버리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삭제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력이 남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은 방법은 삭제하는 것보다는 수정을 해서 이게 안 좋은 원인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빼버리거나 지우거나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모르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저품질의 원인이 돼버렸죠. 쿠팡 파트너스로 파트너스 광고를 아래다 달면 안 된다고 하네요. 자, 포스팅에 우리가 쿠팡 파트너스 광고를 달면 이제 검색이 된대요. 검색이 누락이 돼서 되는데 이게 제품 리뷰할 때 보통 그 제품 아래 달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누락이 되고요. 이게 삭제를 하면 다시 검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ING잖아요. 쿠팡 파트너스는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에 어색하고 막 다 연구하고 있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경험담 쿠팡 파트너스 쏠쏠이 재미를 보셨던 분이 본인이 이제 그걸 올려놓은 걸 봤는데 링크한다고 무조건 쿠팡 파트너스를 링크를 한다고 무조건 누락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분은 제품 리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누락이 됐는데 유익한 정보에다가 달아놓은 쿠팡 파트너스는 누락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쿠팡 파트너스는 24시간 내에서만 수익이 발생돼요.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쿠팡 파트너스 누락된 글을 찾아가지고 쿠팡 파트너스 삭제하는 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유익한 정보성 글이 상위 노출 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누락이 안 됐어. 그런데 이 글을 여기에서 쿠팡 파트너를 빼버릴 필요는 없죠. 왜냐면 뺐을 때 이게 지금 상위 노출 된 것들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하시고 누락이 안 됐으면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아마 새롭게 아시게 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할 때도 조심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좀 하셨던 분들도 이제 자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7가지인데, 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링크 주의하시고, 네, 반복적 외부 링크 안 되고, 낚시성 대량 링크 남발하는 거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두 번째, 개인정보 노출하시는 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되시는 거고요. 세 번째, 복붙 할 때도 이거를 잘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 단시간에 많은 글 포스팅하지 마시고, 임시 저장이나 예약 발행으로 하시라는 거. 그리고 5번째, 키워드 할 때 키워드 남발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아까 팁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찾아보시라는 거. 6번째, 포스팅 삭제 하시는 거 하시지 말라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네, 비공개로는 상관없지만 삭제하는 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쿠팡 파트너스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왕이면은 잘 보시고서 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이버는 직접 체험한 글과 독창적인 글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나만의 진짜 후기를 상세하게 작성하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C랭크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이게 전문적인 거를 하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전문적인 글을 좀 성의껏 작성을 하시면 좋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서 우리는 내 블로그를 내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실수해서 우리 내 블로그 지수가 점점 떨어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지수가 보통 처음 시작할 때 가운데 정도 있다고 해요. 50점 정도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점점 지수가 60점, 70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점수를 따지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몰라서 정말 모르고 막 하다 보면은 점점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니까 조심할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서 조심해서 우리의 소중한 블로그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초보자분들 많은 정보 제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슈노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더 멋진 포스팅, 멋진 유튜브 영상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거 알았으니까 열심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는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모레. 자, 여기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네.